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민주는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흘러가는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을 내서 민주랑 이 진이랑은 서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진이는 최대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뛰는 사람이고, 민주는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민주가 그 보노보 몸속에 들어가 있는 진이를 데리고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당연히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이거는 정말 재밌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말을 못하겠어도 그런 특정 에피소드를 겪고 나서 진이랑 민주랑 잠깐 떨어지게 돼요. 그러고서 이제 민주가 노숙을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노숙이 약간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자살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장소였던 거예요. 민주는 그걸 모르고 갔죠. 그래서 경찰이 민주를 잡아. 그 경찰이 민주의 부모님을 부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한테는 몇 년 전에 집에서 쫓겨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서 다시 가족까지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아버지가 와요.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랑 민주랑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가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만나죠. 그리고 아버지랑 식사도 함께 해요. 근데 민주는 정말 어느 정도로 뭔가 뚜렷함이 없는 애냐면, 사실 소설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원숭이를 보고 있고, 그 원숭이가 안에 실제로 인간의 영혼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는 진이가 돈을 준다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20만원 받으면 또 며칠 어디서 좀 빌어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다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에게 터미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럼에도 어디든 자기를 흘러가게 만들어지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그런 터미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진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것도 버스를 타고 그 터미널을 통해서 왔기 때문이었고, 근데 이제 이 터미널을 서서 아버지가 민주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집으로 올라가자. 근데 민주가 일단 아버지한테 10만 원만 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갑에 있는 돈에서 현금이 9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95,000원을 뜯어줘요. 그리고 이제 민주가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집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짠! 병원에 혼자 갇혀있는 진이를 구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터미널인 거죠. 그 소설 속에서 민주의 인생도 그 부분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간 터미널은 민주가 여기가 무슨 터미널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했다면, 민주가 이제 정말 어떠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이를 구하는 일인 거죠. 자신의 목표가 생겨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장소도 이제 터미널인 게 굉장히 좀 재미있게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승전의 이 전의 부분은 민주가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는 진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진이를 구하러 가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이제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은 서울에 있습니까? 실제로 그 소설 속 배경은 서울이 아니고 인공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소설 내에서. 네. 서울은 아니지만 민주가 있는 터미널, 진이가 있는 병원, 진이가 일을 했던 뭐 이제 동물원, 그곳이 다 그 같은 도시네요. 그러면 이제 터미널에서 네. 민주가 네. 움직이는 거네. 결론을 위해서. 그렇죠. 결론을 내기 위해서. 네. 그러면 결론하는 장소로, 결론이 나는 장소로 가볼까요? 네. 지금 바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뿅 이런 걸로 하실까요? 도착해 있는. 한 번만 더 해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짠!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육사 이진이가 이제 보노보 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억이 이 사육사 이진이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보노보가 이제 한국을 올 때까지 겪어왔던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동물의 권리가 이제 침해를 받은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노보의 몸속에 있는 게 시간이 오래되고 심화될수록 보노보가 겪었던 기억을 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그냥 인간 그 사육사 이진이가 그걸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는 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는 누가 보노보를 때리면은 그거를 자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 그때 표현도 바뀌거든요. 내가 맞았다, 내가 아프다. 저희가 이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 크게 깨달게 되는 거예요.
이 소설 속 이야기가 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3일 동안 이진이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동물들의 삶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3일째가 되는 날, 아까 얘기했던 그 조력자 민주가 이제 보노보 속에 있는 이진이를 데리고 이진이가 누워있는 병원에 오거든요. 이진이의 영혼이 자기 몸을 보게 되는데, 근데 쉽게 얘기하면 사실상 거의 이미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이진이가 많이 고민을 하죠. 순간순간에는 이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내가 그냥 이 보노보 진이의 몸에서 살까? 그러면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이진이는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노보 자체로서의 삶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진이가 선택하는 이제 인간성은 이런 실제로 사회에서 문제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진이는 그런 답을 내린 것 같아요. 뭔가 왜 인간이 동물보다 더 위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래서 더 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피해를 입히기만 하는 건가? 나쁘고 좋지 않다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진이가 이제 진짜 자신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력자 민주가 이 보노보와 이 누워있는 이진이의 그거를 서로 마주보게 해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진이가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거든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마주하는 것이 이제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진이는 그걸 알면서 제 몸으로 돌아가서 말 그대로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이 끝이 나게 되네요. 그걸 다 보시고 나서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근데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뭐 밀렵이라든지 뭐 멸종 위기인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실 많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서 뭔가 그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울림이 크게 왔다. 사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는데, 근데 이 책 바깥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작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선한 그런 영향성이라고 해야 될까?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자신이 생각한 사회 문제에 좀 활용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우리.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